당원의 47%가 2021년 이후에 입당을 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 DNA의 절반이 바뀐 이재명 당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지만 당은 지금 여기 DNA의 절반이 바뀐 이재명 당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여기를 좀 볼까요? 친명계의 한 의원,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당대표로 선출될 때 권리당원 득표율이 78.2%였다. 사실상 권리당원 대부분이 이재명 팬덤이라고 말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이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45만 명이 넘습니다. 245만 4천여 명인데 근데 여기에서 일단 권리당원 득표율이 거의 한 80%에 육박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DNA는 이제 이재명 당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동석 의원님.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뿌리부터 막 민주당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를 하면서 대선 주자가 되고 경선 통해서 대선 주자가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개파로 하나의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법 리스크가 사실 계속돼 왔었거든요. 계속돼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은 이재명 당이다. 완전 DNA가 지금 이재명 당이다라고 하는 건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재명 팬덤 효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뭐 검찰 관련 이슈가 계속 터질 때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는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네. 저는 이 당원의 숫자도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욱더 결집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요. 네. 결국 구속이 되면 결국 당원들 간에도 계파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은 권지웅 의원님. 네. 구속이 되면 오히려 약간 이 지지층이 팬덤이 좀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러는데 구속이 되면 더 결집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유로 어떤 정황에서 구속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정말로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그런 모양새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당을 가입할 거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좀 잘못된 지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 팬덤이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지금 2021년 이후에 당원들 모두가 이재명 대표만을 보고 들어왔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2022년에 지선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총선을 앞두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당원 많은 모집이 민주당 있었기 구성원들이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온전히 다 이재명 당이 되었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좀 부당한 수사, 과도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인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이겨내고 지지하는 마음을 가진 당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다 이재명 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사실 총선이 다가오면 올수록 사실 더 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하나만 좀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영찬 기습한 개딸들 이재명 때리면 같은 당도 공격 대상. 지금 권리당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에서 좀 극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은 지금 뭐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윤영찬 의원이 주민간담회를 갔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개딸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너네 여기 어디부터 함부로 와? 민주당이고. 아 됐어. 어디 함부로 와 이 동네.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진대야. 이재명 딱 이재명 사준 거야. 누구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 감히 여기 와. 개인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져와. 네, 윤영찬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주민간담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한 주민이 들어와서 여기 이재명 대표가 지은 곳인데 여기 네가 어디라고 오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얘기, 여길 좀 볼까요? 소라는 구독자 1000여 명의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됐다. 그래서 한 구독자가 채팅으로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운영자가 우리 현근택 단톡방에 계신 방장님이라고 얘기를 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현근택 이 부원장이 지금 다음 총선에서 나오겠다라고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곳에서 현근택 의원의 지지자, 이 이른바 그 현근택 단톡방이라는 곳에 방장인 강성 지지층 지지자가 네가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어? 라고 이제 이 윤영찬 의원한테 이 거세게 소리를 좀 지른 그런 상황인 건데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약간 총선을 앞두고 친명 비명의 어떤 기싸움의 단적인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같은 민주당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쪽은 개딸이라고 하고 하나는 수박이라고 해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과연 저런 식으로 했을 때에 뭐 민주당 내에서도 심리적 내전 상태다. 과연 내년 총선까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영찬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 중원구의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우리 현 변호사님이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지금 사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과정에서 적극 지지층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도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본인이 지지하는 우리 현 변호사님한테 표가 더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본인들로서는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 마치 그러고 지금 지금 했던 이 경로당 이 부분도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지어준 건데 당신이 여기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돈을 이재명 대표 개인 돈으로 했습니까? 성남 시민들의 세금으로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지지층들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 요거 하나만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친명 비명이 총선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우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천에 대해서는 잡음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친명, 비명 나누지 않고 네. 공정한 잣대로 공천 작업을 진행을 한다면 큰 무리 없이 공천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너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느 총선을 앞둔 어느 정당이어도 이와 같은 극렬 지지자들이 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유튜브와 같은 매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많이 보였다는 생각이 들 뿐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친명 쪽에서도 이런 강성의 모습,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게 아주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 총선 앞두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데 유튜브로 보여져서 사실 더 크게 보이는 것뿐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네요. 네.